안녕하세요. 커몬스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데이터버스용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이 과정을 아실 겁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솔루션을 빌드하고, 샌드박스 환경에 배포하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테스트 레코드를 만들고, 제대로 동작하게 기도하죠. 이 루프는 한 줄만 바꿔도 매번 5분에서 10분씩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크엑스알엠이즈라는 무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액슈니트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플러그인 로직을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 밀리초 단위로 단위 테스트해 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플러그인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실제 작동하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갖게 되고, 심지어 애저 데브옵스나 깃허브 액션즈의 빌드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배경을 짚어볼게요. 데이터버스는 파워 플랫폼과 다이내믹스 365 뒤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의 앱이 다루는 모든 계정, 연락처, 주문을 저장하는 서류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그인은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커스텀 C# 코드인데, 문 앞에 서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레코드를 확인하는 보안 요원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는 규칙을 하나 손볼 때마다 이 보안 요원을 실제 건물에 배치하는 건 느리고, 실제 데이터나 그와 유사한 데이터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점이죠. 단위 테스트는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서버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밀리초 단위로 실행되기 때문에 고객이나 동료가 보기 전에 버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버스 없이 플러그인을 테스트하려면 플러그인이 평소에 대화하는 두 가지를 가짜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I/O 커너제이션 서비스인데, 이건 플러그인이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 레코드를 생성하거나 조회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전화선 같은 겁니다. 둘째는 I 플러그인 엑시큐션 컨텍스트인데, 이건 플러그인이 무엇 때문에 실행됐는지, 어떤 레코드가 관련됐는지,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 같은 어떤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실행 중인지를 알려줍니다. 모킹이란 간단히 말해 이런 인터페이스들의 가볍고 대체 가능한 대체품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 코드가 실제와 구분하지 못할 만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페이크엑스알엠이즈가 이 두 가지 가짜 객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는 것이며, 데이터버스와 다이내믹스 365 테스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실행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큰 그림을 살펴볼게요. 플러그인 코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테스트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죠. 우리는 플러그인에게 XRM 팩트 컨텍스트를 건네주는데, 이는 클라우드가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의 램 안에 존재하는 가짜 인메모리 데이터버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가짜 I 어거너제이션 서비스와 가짜 I 플러그인 엑시큐션 컨텍스트를 얻고 플러그인에게 샘플 데이터를 넣어준 뒤 어떤 메시지와 단계를 시뮬레이션할지 알려주고 실행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액슈니트의 어서션, 즉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여해야 할 문장들로 결과를 검사합니다. 네트워크 호출도 없고, 로그인 화면도 없고, 대기 시간도 없이 순수한 로직만 순식간에 검증되는 거죠. 이제 영상 나머지 부분에서 테스트할 실제 예시로 구체화해 봅시다. 우리는 밸러데이 컨택트맨이라는 플러그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컨택트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고,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 모두의 프리아퍼레이션 단계에서 실행됩니다. 프리아퍼레이션은 중요한데, 이는 데이터버스가 기본 데이터 검증을 마친 후이지만 레코드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전에 플러그인이 실행된다는 뜻으로, 즉 우리 플러그인이 잘못된 저장을 여전히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연락처의 이메일 주소가 차단된 도메인으로 끝나면 플러그인이 예외를 던지고 전체 저장 작업이 취소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짜 테스트로 검증하려는 정확한 동작입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 화면으로 이걸 확인해 봅시다. 이건 모델 기반 앱인데
데이터버스 위에 커스텀 페이지 대신 폼과 뷰로 구축된 비즈니스 앱을 말합니다. 여기 사라 첸의 컨택트 폼이 있습니다. 폼은 누군가가 레코드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디지털 색인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이메일 필드를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밸러데이 컨택트 메일 플러그인이 연락처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마다 검사하는 필드입니다. 지금 사라 chen at blocked.com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blocked.com은 우리의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실제 환경이라면 이걸 저장하는 순간 우리의 보안 요원이 발동하겠죠. 이 폼에서 누군가 세이브를 클릭하면 개념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세이브를 클릭하면 데이터버스에게 크리에이트 메시지가 전송되어 이 새로운 연락처 레코드를 저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데이터버스는 바로 저장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거치는데 우리 플러그인은 프리아퍼레이션 단계를 가로채도록 등록되어 있고 이 단계는 동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데이터버스는 우리 플러그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죠. 이 시점에서 플러그인이 예외를 던지면 저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사용자는 대신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증명하고 싶은 동작이고 실제 서버 없이 우리 단위 테스트가 재현할 정확한 시나리오입니다.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여기 컴퍼니 네임 필드에 블락드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고도화된 버전의 플러그인이라면 회사 도메인과 이메일 도메인을 대조해서 추가 검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예제를 단순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플러그인은 오직 한 가지, 이메일 필드의 도메인만 신경 씁니다. 이렇게 로직을 작게 유지하면 철저하게 테스트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일반적으로도 좋은 습관입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플러그인은 이해하기도 쉽고 테스트로 커버하기도 쉽죠.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정리됐으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우리가 테스트할 실제 플러그인 코드를 살펴봅시다. 이게 우리가 테스트할 실제 플러그인입니다. 엑시큐트는 모든 데이터버스 플러그인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메서드로 등록된 메시지와 단계가 일치하면 데이터버스가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내부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iPlugin Execution 컨텍스트를 요청하고 저장될 예정인 레코드인 타겟을 일반적인 엔티티 객체 형태로 꺼냅니다. 이메일 주소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 이메일이 @blocked.com으로 끝나면 invalid plugin execution exception을 던집니다. 이 예외는 정중하지만 확고한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버스가 이를 잡아채서 잘못된 레코드를 저장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친절한 오류 대화 상자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플러그인이 실행될 가짜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페이크 XRM이지 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XRM 페이크 컨텍스트는 앞서 이야기했던 인메모리 가짜 데이터버스로 한 줄의 코드로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네트워크 호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게트워크 어너제이션 서비스를 호출하면 실제와 똑같이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린리브 호출을 받을 준비가 된 가짜 IO 어너제이션 서비스를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연락처를 나타내는 평범한 엔티티 객체를 만들고 이메일 주소를 sara@blocked.com으로 설정한 뒤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해서 이 레코드를 가짜 데이터베이스에 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메모리 안에만 존재하는 작은 가짜 데이터버스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플러그인이 신경 쓰는 정확한 트리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getDefault 플러그인 컨텍스트는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가짜 iPlugin Execution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네임을 create로 설정하는데 이는 실제로 발생하는 작업이기 때문이고 스테이지는 20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데이터버스가 내부적으로 프리아퍼레이션을 나타내는 숫자 코드입니다. 10은 프리밸러데이션, 40은 포스트 아퍼레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 실제 플랫폼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연락처 엔터티를 타겟이라는 키로 import parameters 딕셔너리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execute 플러그인이 쓰는 fake XRM이지가 제공하는 헬퍼로
마치 데이터버스가 직접 호출한 것처럼 우리 플러그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고 이 가짜 컨텍스트를 이용해 엑시큐트 메서드를 실행시킵니다. 이제 이걸 실제 액슈니트 테스트로 감싸봅시다. 액슈닛은 .NET을 위한 인기 있는 오픈소스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팩트 속성은 단순히 자동으로 실행되어야 할 테스트 메서드임을 표시합니다. 내부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차단된 도메인을 가진 연락처를 만들고 가짜 컨텍스트와 플러그인 컨텍스트를 설정한 뒤 assert.throws 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이 코드가 특정 예외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를 실패시키라고 말하는 메서드입니다. 우리는 execute 플러그인이스가 플러그인을 실행할 때 invalid 플러그인 execution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단언하는 거죠.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의 테스트 익스플로러에서 실행하면 몇 밀리초 만에 완료됩니다. 샌드박스도 없고 로그인도 없고 대기도 없이 명확한 초록색 또는 빨간색 결과만 얻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테스트가 실행되는 것도 훌륭하지만 진짜 성과는 팀의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애저 데브옵스인데 누군가 코드를 푸시할 때마다 빌드, 테스트, 배포를 자동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작업을 출시하기 전에 검사하는 조립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컨토소리텔 플러긴즈 저장소를 위한 빌드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의 파이프라인즈 섹션을 클릭하면 여기서 자동으로 실행되어야 할 작업을 정의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인 브랜치로 푸시될 때마다 실행되죠. 이런 개념을 Continuous Integration, 즉 CI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러분의 테스트가 사후 작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개발 워크플로우에 통합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행시키는 작업은 .NET 코걸라이 버전 2로 컨토소 플러긴즈 테스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테스트 명령을 실행합니다. 개발자가 변경사항을 푸시할 때마다 이 파이프라인이 시작되어 패키지를 복원하고 솔루션을 빌드하고 우리가 작성한 이메일 검증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페이크 엑사레미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무언가 실패하면 파이프라인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실제 환경에 도달하기 전에 배포를 막습니다. GitHub 액션즈에서도 이 시각적 편집기 대신 YAML 워크플로우 파일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이 적용되고 근본적인 명령은 여전히 .NET 테스트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수동 클릭 없이 플러그인 버그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안전망이 생긴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페이크 엑사레미지를 사용하면 실제 환경 없이도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버스 플러그인을 테스트할 수 있어서 느린 배포와 클릭 반복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IO 어너제이션 서비스와 I 플러그인 엑스큐션 컨텍스트를 모킹해서 데이터버스가 플러그인을 호출하는 방식을 특정 메시지와 풀이나 포스트 아퍼레이션 단계까지 정확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액슈니트의 assert.throws 여러분의 비즈니스 규칙이 실제로 예상대로 발동하는지 증명해주고 오늘 만든 모든 것은 애저 데브옵스나 GitHub 액션즈에 그대로 연결되어 모든 커밋이 출시되기 전에 자동으로 테스트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커먼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파워 플랫폼과 데이터버스 개발에 관한 실습 튜토리얼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